국제개발 리얼라이브 시즌3 오늘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출연자 먼저 소개를 할까요? 네, 누구나 데이터에서 펀드레이징 퍼포먼스 랩을 맡고 있는 하예성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죠. 이분이 이제 모금 경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경력이랑 그 해왔던 일들을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비영리 섹터에서 모금을 한 지는 18년 이제 되었고요. 굿네이버스라는 이제 조직에서 신입부터 물품 후원부터 기업사회공헌, 미디어 방송 모금, 전략, 온라인까지 전체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이제 옥스팜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디지털 모금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쪽이 그때 당시 굉장히 좀 계속해서 이슈가 돼서 WWF라는 우리나라에 그때 한창 INGO들이 들어와서 세팅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 이제 INGO들 좀 많이 경험해보고 지금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조금 모금 마케팅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현업으로 계속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런 비영리 섹터에 데이터가 없어요. 서로 정보 공개하는 것도 되게 우리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비영리 섹터에서도. 안 말해주죠. 안 말해주죠. 안 가르쳐주지 이런 거죠. 우리 기업의 논리로 보면은 영리기업, 영리로 보면 게 당연한데 우리는 비영리 섹터고 우리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선 우리가 비용을 잘 써야 되는데 그 평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 입장에서 하나의 컨퍼런스를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누구나 데이터라는 기업과 같이 시작을 했고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5년째 이어왔고 올해도 아마 이제 6회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작은 단체들이 더 어려운 게 코로나 전후로 그 전에도 되게 격차가 심했어요. 모금의 격차, 그 다음에 디지털 사용에 대한 격차도 되게 심했는데 코로나 이후엔 정말 심해졌죠. 지금은 너무 많은 거를 배워야 되고 구축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지금 사실 상황이긴 해요. 아 맞아요. 그런 것들 오늘 팁으로 이제 왜냐면 다양한 작은 단체분들도 이제 보시고 있으실 거고 이 원더스를 표본으로 어떻게 우리 단체는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본 다른 건 없을까? 이분이 사실은 1년차 신입 직원일 때 저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명히 모금 못해가지고 물품 받는 팀으로 쫓아낸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일할 때는 직급이 깡패라고 이제 위에서 말하면 저희는 움직였죠. 저희는 움직임으로 모금을 했고 여기서 말로 모금을 하죠. 팔았는데 못 팔아가지고 내가 야 왜 이렇게 못 파냐 보셨죠? 말로만 왜 못 파냐. 네.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그전에는 우리 같이 일할 때는 펀드레이저라는 약간 스피릿이 있었잖아요. 와, 이 자원을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세상을 바꿔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찾아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금가들이 조금 많이 없어지고 매력을 못 느끼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을 못 가봐서 약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동기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각 단체마다 미션과 가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돈만 자꾸 벌면서 한 3년 넘어가면 이게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1월 1일에 목표가 세워지고요. 12월 31일 날 끝나면 1월 1일 날 다시 이제 리셋이 되잖아요. 다시 빵이 된단 말이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게 많은 기회를 좀 얻었었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을 보게 되고 그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같이 기획을 하는 오히려 작은 단체들은 더 그게 좀 쉬운 것 같아요. 현장에 가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진 1인 뭐 3인의 역할 막 하다 보니 하는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업무가 세분화되고 경험이 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죠. 이게 맞아요. 모금 따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의 돈을 모금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모금이 자기 길이다 이런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모금이? 네, 힘들지만 되게 매력이 있어요. 모금이란 게. 어디서 재밌는 거예요? 일단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 제안이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제 마음이 뻥 터지는 그 이거 잡아줘. 희열 있죠? 네, 이게 이제 막 저희 때는 그냥 맨날 매 제안서 쓰고 전화하고 거절당하고 네. 뭐 우리 또 왜 거리 모금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쟤네 뭐야 막 비난해도 네. 그 채널을 통해서 또 모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해도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너무 고생하신다. 같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너무 맞아. 잘 됐다. 이런 한 분 만날 때 이제 맞아요.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이렇게 쫙 풀리죠. 100번 거절 당하는데 그쵸.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네, 뭔가 이런 분들 만날 때 힘이 또 빡 나거든요. 네. 근데 그 느낌이 어떻게 딱 뽕 하나, 둘, 셋. 뻥. 일단 그 모금이란 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커다란 섹터가 저 위에 4개로 나뉘어져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퍼블릭, 우리가 뭐 공적 자금, ODA, 뭐 국가에서 주는 기금이 있고, 프라이빗 섹터에서 주는 모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이나 기타, 이게 커다랗게 4개 안에 모든 카테고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단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코이카 기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저 프라이빗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규모를 키우느냐, 이게 이제 비영리 섹터의 전략이고, 그 프라이빗 섹터 안에 이제 크게 3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이제 인디비주얼 기빙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 모금,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CSR 쪽 기업 모금, 그 다음에 재단 모금, 이렇게 크게 3줄기로 나뉘죠. 요즘에 작은 단체들 중에서는 개인 모금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금이 있어야 되다 보니 저 기업 모금 쪽에 올인하는 단체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개인 모금이 이제 쉽지 않고 어렵다 보니 기업 모금을 통해서 좀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기업 모금은 여러 가지 행정비의 이슈, 그 다음에 지정사업의 이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최근에는 기업이 사실 이제 기금을 빼버리면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흐름도 작은 단체에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저 파운데이션 쪽에서는 최근에 왜 우리 카카오 임팩트나 아산 나눔 재단, 이러한 이제 재단들에서 이런 비영리 섹터를 이제 더 키우려고 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되게 약해요. 네, 작아요. 네. 그 기금이 조금 더 커져야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비영리 시장이 혹은 비영리 단체들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한 2015년 정도부터 INGO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모금국으로. 네. 사업이 아니겠죠. 네. 모금국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브랜딩도 빨리 알려야 되고 모금도 해야 되다 보니 투자를 많이 받아요. 인터내셔널에서. 네. 너희들 한국에서 모금을 해야 되니 네. 작은 단체들 할 수 없는 방송 모금이라던가 DRTV, 그 다음에 디지털, 뭐 이런 세팅을 다 할 수 있는 자금을 받게 되는 모금 거죠. 비용을 그렇죠. 주는군요. 네. 초반에. 이 INGO들이 굉장히 뭐 마케팅도 잘 하시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런 투자금이 있어서 성장을 했다. 영국에서 한 명의 후원자를 만들어내는데 뭐 5만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0원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선 야, 우리가 영국에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야 되냐. 한국에다 주면은 5명을 개발한단다. 근데 반면에 우리 한국 NGO들은 그 기금이 없어요. 네. 누가 투자해주는 데가 없어. 네. 그러다 누가 보니까- 처음에 모금 비용을 줘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게 그때부터 격차가 확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에 어쨌든 파운데이션 쪽에서 그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시도들 너무 반기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 이런 작은 단체들이 꾸준히 해왔던 전문성들을 더 좀 디벨롭 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목소리들을 우리 작은 단체들도 좀 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 좀 더 관심 가지시고 하는 저 이제 재단 모금 쪽도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더 자유로워요. 기업 모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짜실 때 이제 채널에 이제 우리가 모금을 개인 모금을 일단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채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TF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서 사실 가장 전통적인 채널이에요. 이게 해외 가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INGO들도 사실 우리나라 모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진입하는 채널이 이 거리 모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텔레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의 사업을 알리는 TM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 디지털,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채널,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잡지가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미디어 채널이 있을 수 있고, 다이렉트 메시지 있죠. 그게 이메일이 되는 부분도 있고 문자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카카오톡 흐름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이제 빨간색의 F2F, 그다음에 디지털, 파란색이 디지털, 초록색의 저 방송 미디어, 이 세 개가 결국은 글로벌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핵심 채널이에요. 근데 진입할 때 다 돈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전에는 우리가 규모가 뭐 그냥 알아서 지인들 기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죠. 그리고 홍보 자체가 돈이에요, 요즘. 그러다 보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작은 단체는 우리 돈 없으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은 뭐가 있고, 우리한테 가장 관심 있는 타겟한테 알릴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그 단체별로 되게 달라요. 뭐 동물권, 인권, 뭐 휴머니테리안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 세 개 채널 중에 코로나 전에는 FTF 쪽이 제일 많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 디지털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건 글로벌리도 그 시점으로 다 디지털로 넘어왔고, 포션이 그래서 한 디지털이 한 40%, 그 다음에 F2F가 한 30%. FTF가 아직도 그렇게 된다는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시장에 저거를 무시 못하죠. 그렇군요. 이거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 후원하시는 주체,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결국은 마케팅의 본질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 시기와 채널과 타이밍인 거죠. 내가 아무리 후원하고 싶은데 F2F로 만났을 때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안 하세요. 왜? 그렇죠. 내 개인정보를 왜 걷다? 나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일단 사람이랑 대면하는 거 너무 불편해. 이런 소비자, 이런 후원자분들은 절대 FTF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디지털 어려워. 디지털 나는 사람한테 만나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기부하고 싶어.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만나서 나 기부하고 싶어긴 했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이야기하고, 그래 그럼 내가 하지. 그 결단하는 항상 타이밍. 왜 기업에 제안을 하더라도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연사업자 할 때, 혹은 그 사업국에 뭐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런 타이밍을 잘 파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채널별로 그런 잠재원자들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으로 하는 그런 모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 FTF 시장이 크게 두 개로 갈립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이전시라 부르는, 우리 단체를 대신해서 나가서 활동해 줄 수 있는,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되게 전문적이세요. 왜 우리도 보험 같은 거 들으실 때 대부분 영업, 뭐 본사에서 나와서 안 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스킬들이 있으세요. 거리모금 혹시 여기 다 해보셨나요? 여기 최근에 가면 좌절 엄청 많이 당하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저도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살면서 포기해본 게 대학교 때 텔레마케팅 알바. 와, 이 조그만한 독서실 같은데 이렇게 띠를 하나 줘요. 띠는 뭐예요? 번호 적힌 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몇 초 동안 들었고 끊었다, 그 리스트가 쫙 나와 있고요. 저 앞에 저기 이제 게시판에 누가 이름 다 적혀 있고 몇 건 성공했다 딱 앞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TM 하는 거예요. 와, 그거 3일하고 저 돈 안 받고 그냥 포기해서 이건 나랑 맞지 않는다. FTF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FTF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던져도 호감 있게 딱 던지는 그 첫 마디와 끌어들이는 요 흐름들, 그런 것들을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 역시 이제 비용이 있어야 좀 할 수 있는 거고. 비용이 엄청 크다고 그러던데요. 한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그렇죠. 이제 작은 단체들이 이제 생각하기엔 조금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까 말했던 투자 대비 효율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채널에서 그 효율이 가장 좋을까 네. 이런 지표를 가지고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F2F를 막 늘린다거나가 아니라 왜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도 돈이 들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 대비 이런 에이전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모금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이 되겠죠. 이 채널들 중에서 광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이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한 단체들이 해볼 만한 가장 효율적인 채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어차피 디지털이죠, 사실.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일단 1차로 추천드리고 싶은 지표는 그 방문자 수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5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그 비영리 섹터의 방문자 수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 늘어나는 숫자 흐름 대비 후원자 수도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문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후원자도 저기에 맞게끔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더스에서도 우리가 뭐 한 달 평균 뭐 100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200명으로 만들지? 이제 그거 꼭 돈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다 노출해서 만들어내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1순위입니다. 네. 바로 전환을 일으키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 수를 늘리겠다. 그거를 먼저 좀 잡으시고 검색량을 늘리겠다, 유입량을 늘리겠다 이런 걸 관점으로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막 광고를 먼저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검색 포털 하면 저 세 개지가 메인이죠. 네이버, 구글, 다음. 제 다음은 요즘에 거진 쓰지 않아요. 퍼포먼스도 그렇게 많진 않고 유입량도 적은데 구글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고 구글에서는 원더스가 잡혀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서는 안 잡혀요. 원더스 가전제품이고 네. 원더스가 미국 교과서 중에 뭐 원더스가 네. 엄마들이 검색을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거기에 그냥 맞춰서 가장 큰 리스크가 단체명을 지으실 때 야 단체명까지 지금 방법 그건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기관명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원더스는. 그러면 어떻게 올리면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원더스라는 거를 쳤을 때 원더스의 사업 내용이 많아지면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품질 지수가 올라가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예. 우리가 진짜 12달 다 광고를 할 건 아니고 어떤 딱 집중된 시즌에 할 때 그때만큼은 그래도 사람들이 원더스가 뭐야? 라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겠죠. 저희가 이제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 검색량 트래픽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더스도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네이버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약간 특징이 구글 유저랑 네이버 유저랑 달라요. 네이버 유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찐 후원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전환율은 굉장히 높은데 구글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유입량은 있는데 전환까지는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약간 유저의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네이버를 강추를 드리는 거는 네이버가 그래도 후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특성들이 굉장히 높다. 웹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캠페인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광고를 해서 이제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가는 페이지가 두 번째 가장 많이 가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이실 것 같으세요? 홈페이지 메인으로 가지 않겠어요? 캠페인 페이지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캠페인 페이지 들어왔을 때 바로 후원하기보다 이 단체가 또 어떤 인적 구성이나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나 홈페이지 메인 들어와서 여러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 많이 가는 게 아까 홈페이지 메인으로 갔다가 소개로 가요. 기관 소개. 기관 소개. 기관 소개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남는 게 아니라 잠재 후원자가 알고 싶은 게 뭐지? 그 내용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뭐 역사 쓰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우리 콜투 액션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금 사실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단체들도 보면 다들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지? SNS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큰 단체만 보지 마시고 우리랑 조금 규모가 비슷한 단체들 중에서 검색량이 올라가는 단체들을 오히려 벤치마킹 하는 게 작은 단체들은 훨씬 더 유용하고 그 단체들에게 좀 자문도 구하고 효과 어땠냐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저기 뭐 큰데 가봤자 힘든 얘기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입량은 우리가 그럼 일단 먼저 진단을 하세요. 그 명령이 어느 채널에서 들어오지? 그럼 우리가 리소스를 지금 SNS에다 드리고 있으면 SNS에 몇 명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그 지표를 트래킹을 해야 이게 효율이 있는지. 왜냐면 이 SNS라는 거는 재미가 있거나 유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유입이 없어요. 유입이 없는 이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만 유익한 걸 자꾸 던지니까 사람들이 안 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단체들은 뭔가 이걸 어떻게 위트 있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그거를 잘 고민하셔서 빵빵. 큰 단체들은 리스크 때문에 그걸 쉽게 하지 못해요. 그만큼의 부정 이슈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20만 명 후원하고 있는데 괜히 뭐 새로운 거 했다가, 네, 했다가 5천 명 떨어지면 이제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리더십까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뭐 엘리펀트 코끼리 커피다 하면은 스타벅스랑 뭐 예를 들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겼다. 뭐 이런 뭐 커피에 뭐 맞짱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디야 대결한다. 뭐 10명에게 했다. 우리 직원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민에게 고충했다. 앞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로 뭔가 좀 재미있고 호기심 가는 걸로 가야 사람들이 이거 뭔데 엘리펀트가 뭐야 해서 이제 들어오게끔 만드는 원더스가 아니라 그런 이제 소재들을 잘 찾으셔라. SNS에 우리 사업 내용 알림 이런 거는 검색에 절대 늘지 않아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갑자기 팍팍 튈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게 먹히는구나. 이제 그걸 한번 뻥 그거 한번 느끼면 이제 아 이거구나 막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이런 작은 단체들은 되게 현장의 이야기들을 되게 가치 있게 푸는 힘이 있거든요. 글의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브런치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연재해도 되게 좋은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유료가 아니라 무료고 컨텐츠는 쌓여야 검색이 되고 그냥 반응이 있고 그게 좋으면 퍼져나가요. 그거를 잘 이용하셔라. 비영리 단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길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확실히 포커스하는 대상이 명확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의 양이 훨씬 많아요. 큰 단체는 약간 백화점이잖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섹터가 나눠져 있어서 사실 이거를 막 운영하는 데 좀 많이 고민을 한다면, 작은 단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근데 거기에 되게 힘이 있어요. 대형 단체들도 모금이 잘 되는 컨텐츠는 그 포인트를 주는 게 있거든요. 진정성. 우리 사례 아동이 주는 진정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곤을 보여준다고 다 모금이 잘 되지 않아요. 그 사례들 중에서도 사례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을 때 후원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게 3대7 법칙이라고. 어떤 단체든 3개 캠페인이 대부분 리딩을 해요. 3개 캠페인이 한 60%, 70% 리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근데 우리 단체에 맞는 그 메인 캠페인이 뭐냐? 제가 좀 컨텐츠를 보니까 자꾸 이제 원더스의 가치를 혹은 모금과 어드보컷이 전 달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캠페인이 모금과 어드보컷이 지금 같이 연결해서 캠페인을 기획하시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어떤 변화 세력으로서 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 문제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금 트렌드만 따라갔을 때는 꼭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어떤 사회 이슈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왜 후원자는 막 우리 국제개발이 이렇고 소득 증대 이렇게 빈곤이 이렇게 증가되고 여기까지 뎁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개발할 때도 이제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모금도 자꾸 우리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후원자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단계가 어디 단계까지지? 내가 막 4단계까지 막 설명 이만큼 해놨어. 안 봐요. 못 푸는 문제 1학년한테 4학년까지 문제 다 주면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후원자가 되면 그때부터 전의를 짜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로열티 있는 후원자를 만들어낸 단계로 생각하셔야지, 이걸 처음 뎁스부터 자꾸 막 우리 가치는 이렇고 이게 너면 대표님의 욕심이다. 그래서 그 전이 들을 만한 얘기네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다 LTV라는 단어를 쓰죠. 라이프타임 밸류. 한 도너가 가지는 가치. 후원 이탈을 하지 않고 우리 찐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한 뭐 2년 전부터 막 도노전이 얘기 나오면서 이메일 마케팅이 엄청 뜨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그런 우리 후원자들이 2단계, 3단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진짜 찐팬이 돼서 구독이 될까? 이걸 이제 뎁스 있게 가져가면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빈곤 캠페인 중에서 잘 되는 특징들은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이 수혜자가 정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한마디 단어, 그게 사실 굉장히 크게 반응이 있거든요. 내가 이 아이는 도와도 잘 크겠다, 그런 캠페인들이 잘 돼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빈곤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 나는 우리 가족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라는 그 어떤 힘과 메시지, 행동이 보일 때 빵 터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지만 빈곤 포르노라는 그 단어를 쓰시는 우리 국제개발 쪽 혹은 NGO 분들은 되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그거는 맞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건 포르노가 아니라 후원자들이 난 저 문제를 같이 돕고 해결해 주고 싶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정심. 그걸 저는 빈곤 포르노 절대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사회가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문제를 같이 고통을 느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흔히 말하는 그 빈곤 포르노 자꾸 이퀄시키는 그런 건 너무 맞지 않아요. 후원자들한테 욕되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그거 보고 뭐 속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다 떠나서 전 저 아이 혹은 저런 상황들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후원자와 함께 우리 이 일을 어떻게 더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게, 아프리카 뭐 빈곤, 아프리카 애들 어려워,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지, 빈곤을 우리가 막 계속 숨기면서 하는 건 전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변화의 모습을 저는 잘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배움이 한 번에 막 나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배웠고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 생태계에 본인이 애써서 축적해오고 만들어놓은 것들을 그 지식들을 많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